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한나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는 차량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한나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제주시청입니다. This stop is General Welfare Center. 이번 정류장은 제주시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고산동산 나라방면 국립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입니다. This stop is Jeju City Hall.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 연구의 실험분의 10배가 넘는 숫자였거든요. 2011년에는 9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검증 연구에서 런거 규모를 늘리면 상관관계의 연관성이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연구에서 연관성이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초기 연구, 그러니까 2011년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당시에 좀 과장됐거나 아니면 조금 우연히 그런 연관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주신 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쉽게 말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뇌의 구조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번 초기 연구와 관계자는 분명한 차이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다음 그렇지 관계자는 않더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한국수가문법원입니다. 노약자와 임산부는 교통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 연구 결과가 살짝 뒤집히긴 했지만 폐백질 밀도를 살펴보는 연구 외에도 되게 다양한 뇌과학 연구가 있었고요. 이들 연구 결과는 분명히 뇌의 차이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있다라는 결과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연구가 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13년 연구에서는 fMRI를 활용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데런 슈라이더 영국 엑서터 대의 정치학과 교수가 이끈 공동 연구팀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미국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들이 위험을 평가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위험을 평가할 때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흥미로운. 네, 우선 이 연구팀이 위험 상황을 좀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수님 모니터 앞에 숫자가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임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 40, 80처럼 점점 커지는 숫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는 숫자는 실험 참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인 동시에 손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하는 게 이익 또는 손해군요. 네. 그럼 숫자가 만약에 파란색으로 뜨면 이건 이익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으로 뜨면 손해를 의미하는데 참가자들은 숫자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다음에 오는 숫자가 빨간색일지 아니면 파란색일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숫자가 커진다는 건 뭔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인 거고 그 불확실성이 이익으로 돌아올지 손해로 돌아올지 그건 모르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위험 감수 정도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더 위험을 감수하고 덜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위험을 감수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좌측 성격이, 공화당 지지자는 우측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이번 관계자는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한국수가문법원입니다. 다음 관계자는 제주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활성화되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나 신념의 차이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제가 지금 설명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 정치권과 어떻게 보면 자꾸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뇌구조가 다르다. 특히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정치 성향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이제 타협과 상생은 불가능한 건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도 되나요? 좀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 성향이 구성되는데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정치학자들은 정치 성향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현재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뭐 경험이나 교육, 아니면 문화 뭐 이런 것 같은 환경적 요인이 정치적 성향을 만든다는 해석과 뇌의 구조나 기능처럼 생물학적 요인이 정치 성향을 만든다는 해석이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적 요인이랑 생물학적 요인이 정치적 성향을 만드는데 둘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합당하고요.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치 성향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타고난 생물학적
주의보시는 잘 나왔어. 버스 내에서 전화 통화비 서로 간의 노후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역겨운 감정이 드는지를 이 실험자들이 직접 보고하게 하는데요. 이게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혐오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역겨움이라는 감정이 의식적으로 보고하는 것과 뇌가 처리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보수주의자와 혐오 많은 간의 생물학적 기전이 드러납니다. 같은 사진을 봤을 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반응하는 뇌들이 달랐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역겨움을 느끼는데 대외적 전전두엽 해질, 기절해, 창백해과 같은 좀 부위가 활성화되고요. 진보주의자들은 카본 부정과 이번 정보자는 양부원입니다. 다음 정보자는 알아치는 교회입니다. 더 강한 혐오 반응을 보였다. 이게 뭐 어떤 시사점입니까? 정치적 성향이 이성의 영역이 아닌 감성, 감정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혐오 반응을 가진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 사람은 네. 보수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이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합리적인 근거나 추론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정치가 합리성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상당히 많은데요. 정치가 합리성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치가 이제 좀 설득의 영역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좀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버지니아 군대 연구팀이 역겨운 사진에 대한 좀 신경 반응을 먼저 살펴본 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겨운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그 반응을 하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보수주의자인지 진보주의인지 이번 정류장은 진보주의자인지 알아치는 예측하는 교회입니다. 것도 가능한 다음 것까지 정류장은 알아치는 아파트 알아성실 아파트입니다. 역겨움의 반응의 차이가 있네. 그렇다면 요리실 때는 자기의 그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정치 성향을 살펴보는 뇌과학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버지니아 군대 연구진도 현상은 파악했지만 이런 현상의 차이가 무엇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연구에 제1전 사람을 참여했던 분이 현재 서울대 심리학과에 계신 아우영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뇌의 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이번 정류장은 알아치는 아파트 알아성실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인다거울입니다. 앞서 2011년에 런던 카리스마 연구팀도 당시 연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한 것처럼 예. 버지니아 군대 연구팀 역시 현상은 파악했지만 그 의미는 좀 빈칸으로 비워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연구들이요, 전부 해외 연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성향에 대한 내부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한국 연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당시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에 계셨던 권준술 교수님이 이끈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네. 정치 성향에 따른 뇌 연결망 차이를 최초로 발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연구팀은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될지를 보는 게 아니라 뇌 영역들 간의 네트워크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어요. 예. 성인 106명을 대상으로 좀 실험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 영역 간의 신호 전달 체계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예.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과 같은 뇌의 연결 강도가 진보 성향의 사람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과 회복 탄력성이 진보 성향보다 5배 높고요. 예. 연구팀은 이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성이 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연구를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뇌의 특정 부위가 아닌 연결성을 살펴본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래 뇌과학은 점점 더 좀 기능적 연결성에 좀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기능적 연결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뇌의 여러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함께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능적 연결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역겨운 사진을 봤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카본 기정역과 뒤쪽 섬유업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기능적 연결
정도로 심리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예.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런 뇌 기능의 차이가 생겨난 건지 네. 아니면 반대로 뇌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좀 듣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어떤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뭔가 연구할 때는 궁극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또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뇌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는 건 진보와 보수 간의 괴리 또는 소통의 단절 그만큼 그게 더 공고히 돼서 도저히 이게 대화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인종이 아닌가 뭔가 구조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다 보니까 뇌부족까지 살펴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씁쓸하긴 이번 한데요. 소개자는 뭐 이건 저의 그냥 제주대학교 해석입니다. 병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그러면 소개자는 소개해주신 연구들을 축산마을 정리를 입구입니다. 해주세요. This 차이가 study 무엇을 Chichen 의미하는지 National 아직은 University 잘 Hospital.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뇌 부위의 활성화 정도 또는 뇌 그 기능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만으로는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짓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좀 뇌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뇌가 어떻게 다르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것 같아서 이 분야가 빨리 더 발달됐으면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첫 방송 같지 않네요. 아이, 많이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성수공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그럼 우리는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 업무 파트너지. 사무기지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제조업 현대 비싼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한인제약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만드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로 바꿔보세요. 60년 주간 전문 백조 싱크 색조 싱크 제 머릿결을 비결이요 전 노력의 이번 소개자는 축산마을 입구입니다. 완벽하고 싶은 다음 소개자는 양학사입니다. 안전하실 때 정차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농색 기술의 로얄 파리 앰플러스 지금 쿠팡에서 만나보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다리 편하면 가깝고 하죠. 바로 서서 바로 쉬는 바로 있는 슈즈. 특허 기술에 놀라운 접근함.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하고 바로 있는 경험해보세요. 편안한 시작 바로 이 시작. 이번 소개자는 양학사입니다. 다음 소개자는 제주대학 입구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OST에 삽입됐던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입니다. 오늘 뇌에 대해서 배워봐서 성공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소개자는 제주대학 입구입니다. 다음 소개자는 사회복지법인 충당입니다. This stop is Chichen National University entrance. 안전벨트가 있는 차량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개자는 사회복지법인 충당입니다. 다음 소개자는 한순간 한국국립대학입니다.
일단 한국 분리출제합니다. 다음 소비자는 제주운동원입니다. 센 KTX 중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비자는 제주운동원입니다. 다음 소비자는 종역 사격장입니다. 제주는 못한 종역 사격장입니다. 다음 소비자는 제주국제대학교입니다. 유학자와 인사부는 교통약자에게는 자리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번호가 개진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전국 지역별 농구 상품과 다양한 육수 중소기업의 아이돌 제품을 한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3번까지 선물 방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시 97.9, 서울시 97.9, 제주시 HLHS 이번 소비자는 제주국제대학교입니다. 다음 소비자는 양지초보공원입니다. This stop is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MBC 9시였습니다. MBC는 코리아의 서치 인터내셔널 연구회에 지난 27일 박 28일 성인 1,400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4%, 국민의힘 지지도는 41%로 5차 범위 내 극축성을 거시게 됐습니다. MBC가 지난 1월 1일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던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번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멸종적이게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1%, 동의하지 않는다가 49%가 나왔습니다. 버스 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전화통화비 선거를 소로를 보면 가급적 이재명 자제하여 더불어민주당 주시기 대표가 3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이 7%, 홍준표 대구시장이 6%,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수록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문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준석 대변인 또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비자는 한나스케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호의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호의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 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됩니다. 한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 조작 정보를 올리는 것, 해당 인사 범위는 물론 가짜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에서 강력한 예방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불과 80억 원의 했나요? 저는 교수의 갈문세 이부 정보원 이주시대 안치란 상황. 밤 10시 26분 화재 신고를 접수받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1시간 가까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장전방이 같이 초속 10m 정도 속도로 불었고 특수자를 활용하여 항공유가 화재 연속 확대되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불이 난 지 1시간 16분 만인 밤 11시 31분 항공기 윗부분을 완전히 태우고서야 꺼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사고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들은 객실 위쪽 짐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승객 짐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기 합선 등 기체 문제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각도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사고 직후 탑승객들은 기내 수화물 선반에서 불길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심칸에서 올라오고 나서부터 막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어요. 그때부터 승객들이 막 앞으로 밀리면서 화재를 처음 목격한 승무원 역시 같은 위치를 지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곳은 항공기 날개 뒤쪽 왼편 좌석이 짐 보관용 선반입니다. 승객 짐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 등이 충격을 받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우선 제기됩니다. 지난해 4월과 7월에는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 내에서도 보조 배터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승무원들이 즉시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기내 반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용으로 쓰이는 100W 이하는 1인당 많게는 20개까지도 가능하지만 용량이 큰 배터리는 160W 이하로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기준과 같은 수준인데 최근 화재가 잇따르며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터리는 고위로 올라가면서 수화가 떨어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위쪽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잘 번집니다. 국토부는 사고기의 양쪽 날개에 있는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등 기체 문제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내 전기 합선이나 누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모두 탈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일부 승객은 짐을 챙기고 승무원 안내 없이 직접 비상문을 여는 등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비상시에는 즉시 몸만 탈출해야 하고 승무원 안내를 따르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재욱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오다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도 여행용 가방까지 들고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여객기 내부는 불이 꺼진 상황. 일부 승객들은 직접 비상구를 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승무원이 있었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간도 좁고 하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불이 나고 여기까지는 너무 심하게 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냥 연 거예요. 승객들이 승무원 안내 없이 비상구를 열 경우 2차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시 탑승객 전원이 90초 이내에 탈출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특히 화재는 번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90초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짐을 챙기느라 대피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벨트 풀고 몸만 일어나서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 수업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승무원들이 제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어부산 측은 긴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승무원들을 상대로 비상사고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몸통 윗부분이 거의 다 타고 아랫부분만 남은 채 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김해공항은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사고기가 불난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군요. 내일 감식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지 만 하루가 다 되어 가는데요. 사고 항공기는 아직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이곳 화재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체 꼬리 부분에서 시작된 불이 조종석까지 번진 흔적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항공기 주변에는 유류 화재에 진화할 수 있는 하얀색 소화 약재가 뿌려져 있고요.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탈출한 비상 슬라이드도 그대로 펼쳐져 있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현장에 파견해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소방과 경찰, 국과수가 합동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항공사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김해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없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화재로 김해공항 항공기 주기장 3곳이 폐쇄 조치됐고 에어부산 항공기 8편이 결항됐는데요. 나머지 항공기는 정상 운항에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에어부산은 대표이사 주관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이번 화재와 관련한 승객 피해 보상 등 사후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김해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최희수입니다. 이번 사고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충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설날인 오늘은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무안공항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며 이젠 명절을 함께할 수 없는 부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인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 유족들이 함께 만든 전가나무를 정성스레 차례상에 올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한 달째에 맞은 설 명절. 합동 차례를 올리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는 명절 앞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좁은 임시천막에서 가장 슬픈 설날을 보낸 유족들. 살아생전 부모님을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설날 맨날 시댁에 존성하는 친정님과 친정에 간절해버리고 여기서 차례로 한번 챙겨드리게. 아직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해주신다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추모의 손편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항에는 설 명절에도 분향소를 찾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남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유가족 협의 측은 무안공항 분향소를 49제가 열리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광주광역시로 사무실을 옮겨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설날인 오늘 도로에 가장 많은 차량이 몰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낮보다는 정체가 다소 풀렸지만 귀경 차량이 몰리며 일부 구간에서 여전히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소연 기자,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낮보다는 정체가 다소 풀렸지만 서울로 향하는 일부 구간이 여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교통량은 630
39만 대로 설 연휴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제로 화면 보면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은 차량 운행이 원활해 보이지만 서울 방향은 여전히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부고속도로 청주 옥산 휴게소 인근입니다. 서울 방향 정체가 계속되면서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 종점 부근입니다. 마찬가지로 귀청 차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방향의 차량 행렬이 가마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시에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5시간, 광주에선 4시간 40분, 대전에선 3시간, 강릉에선 2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대로 서울요금소 기준 부산까지는 4시간 반, 광주까지 3시간 20분, 대전까지 1시간 4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1시, 귀성길은 오늘 밤 11시쯤 완전히 풀릴 전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요소연입니다. 폭설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지역에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져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질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농가는 설 명절도 있은 채 복구에 나섰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전소가 황급히 일어나 자리를 피하자마자 축사 비닐하우스 지붕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아 주저앉은 지붕. 붕괴 당시 완주 지역에는 15cm 가량의 눈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지대를 못 얻고 이제 중량을 못 이기니까 그냥 거울하지 않겠습니다. 인근의 다른 축사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쌓인 눈에 양철 지붕이 바싹 내려앉았고 철근도 휘어버렸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축사 지붕에도 두터운 눈이 쌓여 위태로운 상황. 설 명절도 잊은 채 가족 모두가 직접 중장비를 동원해 눈을 걷어내며 복구에 나섰습니다. 눈의 사거리입니다. 다음 소비자는 텔레비전을 포기해줍니다. 사흘간 최대 40cm 안팎의 폭설이 내린 중부에서는 축사와 양식장 등 시설물 붕괴 피해 5건이 접수됐고 119에 들어온 폭설 관련 신고도 40건이 넘었습니다. 눈이 그친 뒤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사흘 동안 쏟아진 폭설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사가 무너지는가 하면 제설 작업이 늦어져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껍게 쌓인 습한 눈이 축사 지붕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쯤 무너진 축사 안에는 염소들이 위태롭게 모여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사 곳곳에 쇠막대기를 받쳐놨지만 언제까지 견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용도 없고 누가 이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난감해서 뭐야 지금 어디에 보여질지 모르니까. 또 다른 축사는 아예 움푹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눈무게를 견디지 못한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철제문은 돌려 후퇴했습니다. 교대입니다. 버스에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승자들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했습니다. 8기에 달한 제설 작업에 일부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갇혀있던 주민들은 결국 고향을 찾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사무소에 제설 작업을 요청했는데 제설 작업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참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그러면 차량이 이제 지나다니면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 밖에도 충남에서는 10여 건의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잇따른 폭설 피해로 국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주 산자입니다. 도쿄 인근의 한 도시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이 길을 지나던 트럭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를 구조하는 사이 바로 옆에서 더 큰 규모의 2차 함몰까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의
고객님은 자리를 약간 주시기 바랍니다. 15시간만 트럭을 들어 올렸지만 적지 않만 운전석과 기대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5m 정도 옆에 집안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며 처음 땅거짐보다 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가게 간판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전신주와 전선들도 휘청거리고 다행히 화물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립 가스관 폐로이 오염돼 반경 200m에 살고 있는 주민 이번 정류장은 제주 목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불구도는 휴양림 입구입니다. 운전석 부분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당국은 쉽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재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재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관의 법용법과 친분 관계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양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택 사법년 수원 18기 동기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조차 문재판관과 이 대표의 친분을 공정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동기가 이재명 정성이 이유로 문제되는데 이재명 문영배로 재판관이 가까웠던 건데 특히 지금은 규정이 폐쇄된 문재판관의 SNS를 문제 삼았는데 건강이나 배우자 안부를 묻는 등 이 대표와 수차례 소통했고 편향적 글도 있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인에 일한다거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활동 중이라며 정계에서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재판관 협박이자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라는 건데 이번 정류장은 불구도는 휴양림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남도로 수련 숙들입니다. 버스 내에서 전화 통화의 서로 간의 대화를 비교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논란과 재판관 기피 주장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세 번째 선언을 구치소 독방에서 받았습니다. 오늘도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인사들은 구치소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신재 기자. 설날마다 동영상 인사를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 임기 세 번째 설은 구치소 독방에서 맞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국민 생각이 난다. 위험은 불가이 될 수 없다. 나라의 안전이 걱정된다 등의 국정 메시지를 변호인단 통해 밝혔지만 설 당일이 오늘
중앙역이 조연안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울입니다. 우리도에서는 한동 없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사리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사림동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세봉동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가객도 동산입니다. 앞차를 놓고 정차 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가객도 동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디플레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디플레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수학사거리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수원 8번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올리시입니다. This stop is Suwon Broadway intersection. 2025 프로야구의 모든 이번에 플레이오프 설날 특집 2025 프로야구 이석재 예비시 스포츠 플러스 PD 장승현 KBS 해설위원 장원진 감독 유효선 대표 네 분들 이렇게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중약도 한번 나눠보고요. 지금부터는 야구팀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바로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5개 팀을 좀 더 집중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해볼 텐데 이번에는 우리 장성호 의원님은 2025 시즌에 어떤 팀들이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게 맞추면 좋은데 매번 틀려가지고 제가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많은 기자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제 전화를 받죠.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이 꼬아달라.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는 사실 한 10분이 기자님이 전화가 왔어요. 꾸준히 안 받아요. 부담돼서. 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맞춰도 욕을 먹는 거고 맞춰도 욕을 먹는 게 틀리면 욕을 먹고 맞춰도 본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투대기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작년부터 제가 또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상강으로 제가 꼽았던 뭐 기아, 삼성, LG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도 제가 하나를 넣었는데 일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를 넣고요. 한 팀을 놓고 제가 이제 작년 이제 가을부터 하게 되면 늘 미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기자이가 선수를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그 팀이 사실 한국은 되지 않았지만 야수 너무 젊은 선수들이 팀이 있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선수들이 이제 많이 중심을 잡다 보니까 많이 야수들이 이번 정류장은 올리시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순이입니다. 버스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순이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국립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아, 삼성, LG와 KT까지 뽑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수가 살짝 수비까지도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말씀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선수들 들어볼게요. 포스트 시즌, 올 시즌 예상을 하기 전에 이제 차 변경을 드리면 작년에 저는 삼성 때부터 맞췄다. 그리고 아무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국립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의미교회앞입니다. 무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환불이 이번 정류장은 의기교회 앞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의기 한승 정류장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의기 한승 정류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럭시 오름입니다. 공익위 트랜sit 스테이션. 버스 내에서 전화 통화 및 서로 간의 대화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에 그래서 외국인으로 2명만 괜찮다면은 3, 4, 5선발로는 굉장히 한 번만 이어지는 뭐 최강이라고 4선발 없다고 전혀 밀리지 않고 5선발 그 정도
선발을 비교했을 때 먼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선발진이 돼 있고 이제 마무리 쪽 이제 주연삼 선수 이런 정도는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는데 사실 국내 K리그에서 마무리로 불안하지 않는 팀이 없다. 그럼 결국 5위 정도 우승 전력이 아니라 5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한번 전력으로 밀어붙일 것 같다. 자, 일단 우리 장승아와 같은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기아, 삼성, LG, KT 거죠. 자, 이어서 장승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원들. 저건 저것도 조금 바뀌네요. 예. 한 팀이 일단 들어오겠네. 한 팀이 들어오니까 한 팀이 빠지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아, 삼성, LG, 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KT를 밀었어요. KT보다는 하나 전력이 훨씬 좀 보강이 돼가지고 하나가 올 시즌에는 제가 볼 때 5강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까 이PD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간 마무리 투수진만 좀만 버텨준다고 그러면은 워낙 또 선발진이 견고하기 때문에 또 타선도 그렇게 떨어질 팀이 아니기 때문에 5강이라는 이번 시즌은 꼭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일단 기아, 삼성, LG, 청와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대표님 어떻게 좀 판단을 기회 저도 당연히 비슷하죠. 기아가 당연히 1위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건 삼성보다는 LG가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아, LG, 삼성 그리고 KT 한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KT는 선수 3명이 국내에서 2년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력을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이번 정류장은 낚시 오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사라돌입니다.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3명의 외국 선수를 다 바꿨다? 이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KT가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산이나 롯데 같은 경우, 두산은 지난해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팀들을, 지금 말씀드린 팀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지난해 왜 이 팀이 안 좋은 팀인가, 왜 이 팀이 뭐가 부족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5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5강에 도전을 할지언정 5강이라고 뽑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단점은 발견했지만 개선책을 마련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이참 유튜브도 많이 듣고 계신데 그런 일을 하네요. 저도 사실 두산을 될까 말까 했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가 근데 네임밸류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임밸류가 사실 양반이야. 네임밸류가 좋았던 선수들도 KBO 리그에 와서 참여할 경우가 없더라고 말씀니다. 그래서 그런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 선수거든요. 하나라도 중간에 그잘 던졌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이번 정류장은 사라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사라돌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자리에 두고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팀들도 어떤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할지 아니면 또 부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뚜껑을 열어보고 천천히 좀 봐야 됩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두산이 저도 고민하는 게 두산 팀 칼라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보내는 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선수가 지금 미지수잖아요. 근데 한번 되돌아보면 작년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지만 인정보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작년에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없는데도 감정을 꽤 내니까. 근데 올해는 어쨌든 아직 미지수지만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가 어쨌든 미지수만 해주면 가능성이 크게 이대로 지금 유격수랑 삼루수가 약간 변수가 생기고 이번 정류장은 을비 사라돌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국토부입니다. 거 역시도 미지수가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에 누가 하나 튀어나와서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거는 좀 희망이죠. 그냥 그런 일보다 교육은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제 허경민과 김재우를 어떤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가느냐 아직 이거는 다른 편으로 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목표를 말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과 우승이다. 고구려 장사님이 발언에 좀 실어주시죠. 우승을 바로 위해서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승 저희도 보강은 할 수 있는데 최강도 요즘 기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승엽 감독의 말에 지금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서 좀 될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발령을 내겠다는 거는 뭐 자신감도 있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승 전략까지는 아니고 때문에 이승엽 감독이 기아 만들었고요. 이번 경기장은 음악 하나로 마십니다. 다음 경기장은 이현동입니다. 못지 않은 그 감정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내일 시즌에 좀 확실하고 그래서 키플레이어는 감독이다. 제가 부산을 제외한 이유는 만약에 전반기를 5강에 근사한 전력 순위를 못했을 경우에 바로 레인도 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까지 그때 내용을 시원하게 긁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회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전반기 성적을 내지 못하면 뭔가 이제 구단 쪽에서 충격 요법이라든가 분위기 쇄신을 통해서 움직일 보이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감독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좀 이렇게 자각심을 갖고 이제 또 남은 리그를 이제 칠 수 있게. 근데 팀 성적이 좋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뭐 이승엽 감독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 경질이란 그 기사 제목은 신승호도 좀 너무 자극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시즌 초반부터 두산배였으면 달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 장쌤이 겪어오신 부산은 어떻게 좀 끝발이 좋은 팀이었습니까? 투심이 강한 팀이었습니까? 끝에가 많이 좋았죠. 특히 가을 야구고 5위에 올라가서도 거의 뭐 한국 시즌까지 간 일정도 많이 있었고 끝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잘 지켜야겠네요. 이번 경기장은 이현동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남원 한산 경기장입니다. 안전을 위해 정차후 거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잃을 게 없는 자는 이번 경기장은 남원 한산 경기장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남원읍 사무소입니다. This stop 남원 Transit Station. 못 내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프로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프로대 생각이 있을 텐데 KBO는 그동안에 감독들이 기아 마지막에 공지됐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진짜로 여기서 분위기 바꿔보면 올해 끝이다 라는 생각들을 부산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어떤 계약 만료를 앞둔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다는 거 보고 뭐예요? 말대로 뭐 작전을 낸다든가 조급해한다든가 접할 수밖에 없고 무리수를 둔다든가 뭐 시즌 초반부터 뭐 성적 안 좋고 코치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어떤 작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중요합니다. 이 성적을 시즌 초반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의 성적을 유지하는 게 계약 마지막 회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장은 남원읍 사무소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남원포구 입구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석훈 PD님은 그러면은 2025년 KBO 리그의 대구 대장을 머리가 완전히 나가고 있는데 근데 머리로는 아무리 다른 변수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기아를 진짜 많이 돼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나라 KBO 리그의 그 포스트 시즌 진로는 페널트레이스에 의하면 거의 우승을 하는 중 이번 경기장은 남원포구 입구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남원 우체국입니다. This stop 남원 Harbor Entrance. 자신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작과 표정이 확 달라지는. 자, 그러면은 이승재 PD의 길을 꺾어버린 장성호 의원님은 어떤 팀을 우선으로? 많은 분들이 뭐 작년 우승팀 기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아보다는 오히려 삼성 쪽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장은 정지훈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남원 생활체육관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대표팀들과 함께 삼성이 약점으로 지적됐던 사실 그 하나와 함께 지금 삼성이 선발이 가장 좋은 지금 이 선발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잘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을 실을 때 엄청난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삼성을 이야기할 때 이번 경기장은 남원 생활체육관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중부도건수입니다. 르서베, 김해원주이지, 의학자와 인상부등 교통약자에게는 자리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선발진이 안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9이닝을 던지고 투수들이 뜬금없이 불안하다고 6이닝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상조 한 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이번 경기장은 중부도건수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남은 최다 구성입니다. 르서베, 롱블 헬스센터, 하다 보면 삼성은 저는 약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선발은 기아에게 뭐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와 함께 이 리그에서 지금 가장 좋은 선발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20대 선발진 이거는 장기 레이스를 펼칠 때 있어서 확실히 장점으로 분명히 다가올 수도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삼성의 이번 경기장은 남은 최다 구성입니다. 다음 경기장은 신선동입니다. 버스 내에서 전화 통화 및 서로 간의 대화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발진을 갖고 있으면 불펜의 약함을 못 해줬어. 왜냐하면 6인이 TNC 끌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길게 끌어줄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가